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TV입니다. 자,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춘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제 바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춘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춘천 속초간 KTX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더욱더 춘천에 가서 땅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기존 철도 도로 모두 적자인데 춘천 속초까지 또 고속철.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방 쪽으로 사업성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통과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이 고속철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에 대한 어떤 발전을 미룰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많고 탈이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새롭게 드러나는 역사 주변에 땅값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겁이 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머뭇거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있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자, 고속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쭉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조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사업은 무려 2조 4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역사가 들어가는 곳 주변은 이미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요, 그 하단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속초역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춘천과 속초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부각을 시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춘천과 속초까지 연결되는 아령 이펙트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령 이펙트는 처음과 끝이 당연히 집가 상승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욱이 속초 같은 경우는 동해 북부선까지 철도까지 올해 착공할 예정이니 당연히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주변에 있는 전답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얘기 나오냐면 속초역 예정지 주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옵니까? 이런 곳이 다 30만원에서 4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몇백만원씩 하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오면 땅부터 보러 다닌다라고 하네요, 이분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40만원 하던 땅값들이 몇백만원 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매물이 없다, 사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 그리고 호가, 매도자 입장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무려 몇백만원 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요지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올라간 지역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기사만 내용을 보게 되면 적자투성이 이 고속철이 사업성이 되는가, 이 기사만 보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지만 조금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요 지역, 그리고 역사가 들어가는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지역들은 땅값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춘천하고 속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미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더 올라가겠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호재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은 착공과 그리고 완공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땅값이 극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말부터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27년도까지 앞으로 3, 4년 동안은 계속된 이런 역사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3, 4년 동안은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공하는 2027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땅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시점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아니라 무릎 정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격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릎에서 사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춘천과 속초에 대해서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춘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에 대한 부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춘천이 왜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땅값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통망 중에서 도로망과 철도망이 있는데 춘천이 지금 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서울 양양 가는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해서 서울에서의 접근성 너무나도 좋아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복선 전철 사업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개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발생을 하였고, 당연히 수요가 발생하면은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써 내려가고 있는 춘천인데요. 그 춘천을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리고 바로 옆에 사이드가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춘천의 관문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복선 전철 사업이 완성이 됨으로 해서 춘천은 더욱더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어떻습니까? 춘천에서 어떻습니까? 속초까지 가는 KTX가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한다 하였고, 그리고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가평으로 해서 춘천까지 연결되는 제2경춘국도가 이제는 내년부터 이제는 착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속초까지 연결되는 KTX와 비슷한 시점에 완공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2의 춘천의 도약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춘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속초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속초에 상업지역을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익을 현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는 발바닥에서 하는 게 있고 무릎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이 투자하는 것은 허리쯤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발바닥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서울 속초 간 이 철도에 대한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투자하셨던 그런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현재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정보가 춘천에는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습니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속초와 같은 투자 재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경춘국도 그리고 KTX가 연결되는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속초와 춘천의 땅값이 올라가겠지만, 여기에 이 정보 하나까지 덮여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면, 자, 춘천에 대한 지적 현황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이런 지적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춘천이 역사가 있고, 지금 현재 복선 전철 사업을 통해서 남춘천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2경춘국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내교, 신매대교, 그리고 BTB 현재 위도섬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위도섬 개발로 인해서 춘천의 제2의 관문 역할이 만들어질 지역이 바로 춘천의 북부 쪽인 우두동, 신사우동 일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에 대한 미래 가치는 북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증을 짓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에 춘천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원주에서 횡성 그리고 이어서 춘천 그리고 철원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2030년도 춘천의 도시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춘천에 대한 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천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현재 KTX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횡성, 원주 횡성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춘천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철원까지 가는 철도에 대한 계획은 어디로 연결되면 요 라인으로 해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본 계획하에 있는 도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춘천의 개발 사항을 보게 되면 레고랜드, 상중도 그리고 현재 지금 위도섬을 주변으로 해서 모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춘천은 호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섬을 주변으로 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더욱더 써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숫가를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신설 역사가 하나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원주에서 철원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춘천의 이 북부 쪽의 역사가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예측도요, 제가 지금 속초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적중을 했는데요. 적중을 해서 그 주변 일대 바운드리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참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에 불과하지만 이게 현실화가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춘천은 어차피 이 북쪽으로 개발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의 역사를 써 내려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을 써 내려가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도시기본 계획을 제가 잡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라인으로 해서 당연히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집중을 해보셔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보면 레고랜드 앞쪽에 춘천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현재 개발이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섬이 개발이 되죠. 그 위가 바로 뭐냐면 위도섬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위도섬과 진입할 수 있는 똑같은 사례인데요. 춘천 역사가 앞으로 해서 지나가듯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위도섬으로 진입하는 신매대교를 주변으로 해서 요 다리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충분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앞으로 향후에 적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논한다, 여러분들 대박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 전화를 많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분야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거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도섬 개발, 제2경춘국도 춘천의 관문, 그리고 위도섬 주변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이 주거지,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핵심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레고랜드 주변을 따라서 현재 춘천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형성이 된 주거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사례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춘천에서 철원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철도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위도섬 앞쪽 라인에 이쪽 라인 또는 이쪽 라인 어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춘천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춘천에 대한 역사가 있듯이 지금 위도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당연히 이쪽 주변 어딘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바로 요 근방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한 두세 필지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방 또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한번 저희 회사 믿어보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정보를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재미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속초 투자하실 때도요, 머뭇거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의심도 많고 자금 여력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베팅이고 과감성 아니겠습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행운이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